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국의 뭐뭐뭐한 외국인들의 반응, 한국의 뭐뭐를 보고 놀라 자빠진 외국인, 난리난 외국인, 한국이 그랬다니 진짜야, 뭐 이런 제목의 영상들 많이 보시죠. 물론 그 중에는 한국에 대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을 타국의 대통령이나 장군들이 말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도쿄 한복판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군이 참전했으니 끝났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요. 대부분은 실제 본인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 유명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나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적혀있는 댓글들을 입맛에 맞게 골라서 소개하고 그대로 읽는 형식이다 보니 정말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게 진짜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그 많은 영상들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진짜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반응들 사실일까요? 그냥 놀라고 감탄하고 보기 좋은 댓글만 몇 개 골라서 가져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거나 아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2010년대 이후,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으로 한정하면 처음 한국을 와보거나 한국에 대해 알게 된 외국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제가 경험한 건 그보다 더 심하게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더 어버스러운 반응도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수 영상에 과장하는 제목, 또 오버하는 표현은 있을지언정 외국인들이 한국을 처음 알게 되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튜브에선 아무도 말하지 않고 또한 그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부분, 오늘은 여기에 대해 언급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이 놀라고 감탄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 밑바탕에는 어떤 의식이 깔려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건지 조금은 냉정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을 접할 때마다 자주 놀라고 그 뒤로 계속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정말 마음속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진실하게 해주는 외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2011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더 지났네요. 바이러스 때문에 2년간 한국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데 또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그냥 동양에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정도? 이미 1980년대부터 유럽을 앞서간다고 하던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는 한참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생활상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에 많이 놀랐거든요. 그 뒤로도 한국에 들릴 때마다 이 나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달려나간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나라가 아닐까 해요. 언제나 나를 감탄하고 놀라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난 이런 나의 시각에 대해 한국의 업무 파트너와 냉정한 마음으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나를 비롯한 유럽의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유독 놀라는 반응을 하는 것, 여기에 깔려있는 오만한 의식에 대해서요. 네, 나도 그랬다는 걸 인정합니다. 유럽인들 특유의 유럽 중심 사고방식이자 아시아 문화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내려다보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면 근근히 먹고 사는 줄 알던 한국이라는 보잘것없는 나라가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네. 유럽인들의 시각에도 괜찮게 보이니까 한국은 보기보다 제법인데? 그래요, 아마도 이게 대다수의 서구 유럽 사회의 인식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일부러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유럽 사람들의 인식에서 일본은 대등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놀라게 되는 부분은 삶의 수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본의 문물과 문화, 전통과 식사, 이런 것들을 감탄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한국에 오면 누구나 생활 수준에 대해 놀라고 감탄합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 생각보다 잘 사네. 이런 오만함이 깔려있다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나 자신도 이런 서구 중심의 편협한 사고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런 편협한 시각에서 하는 칭찬에 대해 그저 좋게 생각하고 기뻐하기만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전히 서구권의 수많은 사람들은 일본은 잘 알아도 한국은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경향이 강하죠. 다행히 지금은 청소년들과 젊은 층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일본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세련되고 첨단 사회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대부터 일본이 전 세계, 특히 유럽에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일본을 앞서 나가려면 생활 수준보다 사회적 인식과 소프트 파워의 측면에서 일본이 영향을 끼친 것 이상으로 한국의 색을 입혀나가야겠죠. 이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시대가 된다면 유럽인들의 오만한 시각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난 한국에 올 때마다 새로운 것에 놀라기보다 한국은 원래 저렇지 않아, 이런 말을 당연하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래요. 네, 좀 재미없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일본과 한국과도 자주 교류하는 분인데 저와는 10년 전쯤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직설적이라 이야기하는데 거침이 없고 자기 나라뿐 아니라 유럽 전체, 미국, 한국, 일본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확실히 비판하고 좋은 곳은 또 정확하게 좋다고 인정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라 거래를 떠나서 다양한 주제로 논쟁을 많이 합니다. 사업상의 거래 상대면서도 친구 이상으로 정말 속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드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행여나 한국에 대해서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보통은 속마음을 이야기 안 한다는 일본 사람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굳이 저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거 인정하면 서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포지션이 되기 쉬우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겠죠. 경험상 유럽 사회 전반과 미국 등의 서구권에서는 한국이 현재 이 정도로 발전한 사회라는 거 모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굳이 한국을 알아야 돼? 이런 느낌? 그런데 이런 시각에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혹시 가봉, 라이베리아, 적도기니, 온두라스 이런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누가 물어보면 그 나라에 뭐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나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러면서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솔직히 밑으로 내려다보는 시선 있는 거 인정하시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될수록 다른 나라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경향은 더 커집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못 산다는 느낌이 드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 더 강해지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선입견을 만들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곳이야? 놀라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새롭게 떠오르는 2010년대 이후의 한국은 전 세계의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기존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88 올림픽 이후에 기억이 없는 사람들,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가 났을 때 이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뒤로 물러난 게 아니거든요. 또한 그들의 마음속엔 이코노믹 애니멀이라 불리면서 수십 년간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던 일본의 모습, 유럽 곳곳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면서 물처럼 돌을 써대던 일본인의 모습들, 이런 일본은 유럽인들 자신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대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의 강한 선입견이 남아있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쉴 새 없이 달려와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참 잘 살고 잘 나갔던 그대로 수십 년을 이어져 왔으니까 지금도 객관적인 평균 소득은 우리보다 높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선입견을 가진다고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럽에 가보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유럽 사회는 아날로그라는 일본에 살다가 유럽에 가면 엄청나게 답답할 정도로 더 느리면 느렸지 속도, 변화, 혁신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미 1970년대에 최정점을 찍은 나라들이에요. 그 뒤로는 현상 유지하는 느낌으로 쭉 느리게 흘러왔으니까 시간 역시 느리게 흘러간다고 할까요? 그러니 한국이라는 아시아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국가가 하루만 지나면 바뀌어 있고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초격차 사회라는 걸 안 가보면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수십 년 깔려있는 밑바탕에는 일본은 인정하지만 한국은 뭔데? 이게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서 자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무슨 마제 섞기 쓰는 원시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들보다 훨씬 앞선 초고도 문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상 서두에 제가 외국인들이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이 한국에 대해 놀라고 감탄한다는 부분 전혀 과장 없는 사실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진국의 오만함을 깨우쳐주자, 니들은 제국주의 사회에 잠깐 빗본 것뿐인데 뭐가 잘났는데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니죠.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일 분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한테는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가 21세기의 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요. 오늘 이야기는 머리로는 수긍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석연치 않고 찝찝하지만 정확한 시각을 말한 사람을 욕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보기 좋은 이야기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누군가가 언젠가는 이런 관점에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앞으로 시간이 쭉 지나면서 묵묵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서로가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와 다른 의견은 지금까지처럼 댓글에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사회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기준이잖아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일주일을 하루에 산다고 해도 물리적인 일주일은 일주일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어느새 일본을 많은 부분에서 뛰어넘거나 따라잡고 최첨단에 발전된 사회이지만 그 사실을 전 세계가 모두 깨닫기에는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이 진정한 평가를 받고 그 위치를 세계 속에 각인시키는 시기는 아마도 2030년쯤? 그때쯤이면 어디에서 온 외국인이건 간에 한국에 와서 놀라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유튜버들이 외국인들이 경악하는 영상, 외국인들이 놀라 자빠진 이유, 난리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에 대해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는데 뭐가 신기하겠어요. 시간의 흐름만큼 한국에 대해 과거의 무관심과 선입견을 가진 사람은 역사의 뒤로 물러날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이미지의 한국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이게 한국 거였어? 이러고 놀라는 사람은 진짜로 어딜 가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